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무대에 데뷔한 김창규 제천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취임사를 통해서 제천을 전국 제일의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게 꿈이라며 제천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김창규 제천시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먼저 제천시장으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제천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선 8기에 제천 시장으로 당선된 김창규입니다. 여러분, 제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신임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그 신임에 100%, 150%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바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천이 좀 더 희망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새로워지기를, 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거 구호 또 우리 그 시정 목표를 역동적이고 새로운 제천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의 약속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아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사전 여론조사의 열세를 딛고 이렇게 시장이 되셨는데 이 부분 대해서 먼저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후보를 선택해준 시민 여러분께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그 지난번에 그 선거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제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보다 15%, 14%까지 차이가 졌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캠프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때 제가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확인한 결과는 그 저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저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어느 정도 그 승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다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바람,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제천을 희망의 도시로 좀 만들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여망, 그것에 틀림없이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선 8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이 제천시의 시정 운영 비전과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부흥입니다. 결국은 이제 잘 사는 제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약 또 지금 시정 목표 이런 것도 다 그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1번 시정 목표는 희망찬 제천 경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머무는 관광. 그래서 머무는 관광을 통해서 좀 수요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가 이제 선진 농촌, 잘 사는 선진 농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똑똑한 행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외 없는 그 복지 정책, 이렇게 5가지를 시정 목표로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목표를 통해서 우리 제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는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그런 그 제천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주요 공약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공약들 중에 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 재임 중 3조 원 투자 유치입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투자 유치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저 꿈을 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큰 꿈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제천 시민들하고 어제는 이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또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건 결국은 경제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저의 각오를 표시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꿈을 꾸면서 사실 3조 원 투자 유치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우리 제천 시민의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분명히 3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그 레저 산업. 이게 이제 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특히 저는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국제적인 안목이 경험이 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천을 특히 저 충북에서는 외국인 특화 도시로 좀 갖고 나가고 싶어요. 외국 기업들 가능한 한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제천이 뭔가 좀 이렇게 열린 도시 또 그러면서도 이색적인 어떤 문화가 가미된 그런 특이한 도시로 만들고 싶은 거죠. 네. 네.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관광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하루 평균 관광객 5천 명이 머무는 제천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제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투자 유치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는 한 3조 원 정도는 우리가 유치해야 지금 침체돼 있는 제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 체류 관광객입니다. 그것도 제천 시내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5천 명 정도를 확보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제천에 머무르시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소비력, 그것을 제가 유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제천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천은 역사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아마 저 의림지 들어보셨죠? 그리고 전말동굴, 그게 이제 고대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근대 역사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병이 제천에서 시작이 됐고 천주교가 특히 우리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천주교 역사, 그게 제천의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풍부한 문화성, 역사성. 또 하나는 이제 청풍호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또 제천의 아주 수려한 산악, 이 산지 풍경, 이런 거는 그야말로 세계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청풍호 의림지는 아주 압권이죠. 그래서 그 풍부한 우리의 관광 자산, 이거를 저는 아주 100%, 150%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는 스포츠 마케팅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관광 자산, 인프라를 갖추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가 될 거고, 당장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상당수의 체류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파크 골프, 제천을 파크 골프의 메카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파크 골프 인구를 좀 많이 끌어들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욕망입니다. 네,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이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제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청풍옥관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제 과거처럼 이 관광객들이 단양과 충주 같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청풍호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 수려한 그러한 그 풍광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도 놓고 또 출렁다리도 놓고 이건 뭐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에요. 근데 거기 왔다가는 대개가 이제 저 단양 쪽으로 그 주무시러 가거나 또 소비하러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내, 제천 시내 개발이라든가 관광 개발이죠. 그리고 거기에 봉양이라든가 백운면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북부권에 해당되는데 그쪽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제천 시내로 그 체류 관광객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천 시내를 체계적으로 관광 개발하려는 그런 공약을 여러 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의림지 주변 같은 데를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북부권 또 시내권, 청풍호권이 균형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지 어느 한쪽만 치중돼서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풍호도 같이 비중을 둬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이 청풍호권과 도심권의 관광 인프라를 좀 조화롭게 잘 조성을 해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제천, 네. 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제천을 만드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공약들 중에서 자주 언급하셨던 사업 중에 이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파크 골프가 뭔지, 그리고 이 명품 파크 골프장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파크 골프장에 관심을 두고 제천을 파크 골프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한 거는 역시 그 우리 제천권, 제천 구도심 이제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파크 골프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에겐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나, 파크 골프는 지금 아주 선풍적인 그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천만 하더라도 파크 골프 인구가 그냥 급속도로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에서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그러니까 실버 인구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증가하게 돼 있고 그런데 또 골프는 또 한국인들의 로망이고 근데 이 파크 골프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실버 인구들한테는 한국 실버 인구들한테는 아주 인기를 많이 끌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단체로 그 전국에 그 좋은 골프장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요거 잘 이용하면은 그 제천시로 그 파크 골프 인구가 많이 몰려들겠다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람들은 이제 명품으로 파크 골프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단지 A에서 이제 하루를 치고 그다음에 또 좋은 데가 옆에 있으면은 하룻밤 머물고 심지어는 이틀을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체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아침, 점심, 저녁 파크 골프 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 또 그날 또 펜션에서 주무시고 술 소비하시고 또 노래방도 하시고 그 이튿날 또 아침, 점심 드시고 관광하시고 떠나는 게 이제 전형적인 그 여행 패턴인데 그러면은 이만큼 그 실효적으로 소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그 스포츠 마케팅이 있나 또 다른 관광 패키지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그 지역에서 소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포츠 영역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크 골프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제천시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선거전 당시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하는데요. 선거전에서 이 드림팜랜드로 불리는 의림집들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 마침 또 인수위원회에서 이 의림집들 자연치유 특구 사업 보류를 권고했다고 하죠. 구체적인 내용과 또 어떤 보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결국은 그 체류 관광객을 그 도심으로, 제천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화두와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천 시내권 또 북부권을 개발하는 문제, 관광 측면에서 개발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림지라는 참 최고의 역사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하는 게 우리 관광 산업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의림지 뜰이 우리 아주 멋있는 넓은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테마공원을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자연치유 특구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1,600억이 드는 심지어는 한 2,000억 원까지 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천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천의 그야말로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거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사업성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따져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성 그 용역한 그 결과를 보니까 좀 많이 미진해요. 그 사업성을 담보하기에는 그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사업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콘텐츠가 볼거리가 또 즐길거리가 뭐가 그 안에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성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고 그거에 기초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 나갈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택해서 분명히 100% 성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선거전에서의 이러한 의림집들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 쟁점과 함께 또 전임 시장과의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분이 주장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그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제천 발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선 8기 시정 방침으로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방침 가운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복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제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역시 이제 현대 정치에 또 현대 경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주민들의 그 행복,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것도 또 복지 재원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그 복지 성장 측면하고 복지 측면 이거는 분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제천 경제를 부흥하는 문제였고 거기에서 얻어진 경제적인 이익 이거는 또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이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가
그 복지 행정을 갖추어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관련해서 또 많은 보호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공 그 산후 조리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후에 이제 여성들이 겪는 그런 그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있고요. 노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좀 그 경로당에서 점심 정도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그래서 경로당 지원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애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이 정성스럽고 극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천도 그런 그 마음씨로 그 장애인들을 그 돌보려고, 아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병원 유치 문제가 선거 때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제천만 해도 의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긴급 의료, 그 뇌졸중이나 뭐 또 심장 이런 문제, 또 큰 그 외상 그 부상을 입었을 때 긴급하게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원주나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원주나 서울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그 인적 피해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천의 지금 가장 큰 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시민들하고 얘기하고 또 그 기초위에서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낼 것입니다. 네, 모쪼록 시민들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가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선진 농촌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농민 문제 또 농업 문제는 항상 그 해결책이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생산 준비 단계부터 생산 단계, 그다음에 그것을 그 판매하는 단계, 매 단계별로 저희가 농민들을 실효적으로 유익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저는 그 전략 작물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또 농업을 유도하는 거, 그게 우리 행정의 어떤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그 노동자가 부족한 게 그 농사철에 그게 큰 문제인데, 또 제가 외국에 또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 외국하고 잘 협력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좀 다수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공백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농기계 임대업소도 좀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판매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그 물류센터를, 특히 이제 소포장 물류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좀 이왕이면 좀 비싸게 그 소비자에게 직접 그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지금 연구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새롭게 미션 8기가 출범을 한 만큼 또 뭐 조직 개편과 행정적인 부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역시 이제 저의 어떤 행정 목표, 시정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은 그것에 따라와야 됩니다. 저는 외교부 근무할 때 그 인사 전문가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투자, 관광 이쪽에 많은 계획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 투자하고 관광 분야가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천 공무원들은 제가 아주 많이 놀랐어요. 지금 일주일 겨우 일을 했습니다만 그 보고서의 질이나 어떤 그 행정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은 제가 이 3조 원 임기 중 3조 원 투자 목표 그리고 관광의 생태계 완성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완성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이분들의 창의력, 자발성을 존중하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저는 뒤에서 이분들을 보살피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취임 이후 첫 직원 조회에서 최고의 공무원 또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일을 해나갈 이 제천시 공무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평생 그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철학 그것을 이제 스스로 완성을 시키려고 내부적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내가 얼마나 그 시민들한테 그 친절한가 그리고 또 성과로서 보답하느냐 이거를 매일 그 단련을 하고 실현을 함으로써 저의 공무원으로서의 인격은 그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 제가 얘기하고 그 반응을 보니까 정말 저하고 같이 그 일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아주 똑똑한 행정을 통해서 그 시민들에게 성과로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을 잘 이끌고 또 뒤에서 밀어줌으로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민 중심의 행정을 만들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민선 8기를 함께할 제천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 계획들 이러한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없는 완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성취하기 어려운 이러한 목표들입니다. 그 시민 여러분, 우리 진짜 잘 사는 제천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천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밀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을 밀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번에 다수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뭐 제천을 한번 그 원팀으로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잘 모시고 또 우리 직원들 잘 모시고 우리 제천 시민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 4년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민선 8기 시정 중심에 선 김창규 시장. 13만 제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멋진 행보 이어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